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매매는 잘 안 되지만 전월세는 매물도 거의 없을 뿐더러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 대구를 넘어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등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틀리길 빌겠지만은 맞다면 다시 부동산이 급등을 할 겁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광고입니다. 전화는 좀 업무용으로 매매, 전월세, 계약 관련만 통화 가능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번호를 넣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증이나 투자 관련 통화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는 범어 라운프라이빗으로 대이동 중층으로 가장 좋은 동입니다. 인근에 범어 성당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동도 초등학교에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고 지하철 3호선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상업지가 있어서 쇼핑에 편리하기도 하고요. 지하철 3호선을 따라서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좋습니다. 추후에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은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가격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동행하는 모습 보이시죠?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매매가가 상승하면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 생기면서 전세를 구하거나 또는 높아진 주택을 사지 못하니까 전세에 살게 되는 거죠. 핵심은 작년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전세가도 함께 상승을 했고 세입자들의 부담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세 대란에 앞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정책을 봐야 합니다. 이게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다만 저는 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에게는요 임대 의무 기간을 가집니다. 4년, 8년, 10년 등등 다양한데 중요한 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다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1년에 인상폭이 5%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201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4년과 8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년이 내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왜라는 의문이 들 건데 그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플러스 2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내로 인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임차를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2, 3년 전에 임차를 한 사람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매매가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4년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인들은 매년 5%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는 수십 프로씩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럼 그들은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높은 전세가로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10년이 넘은 범어 SK뷰입니다. 30평대 아파트 전세가가 작년에는 한 5억 원에서 6억 원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전세로 나와 있는 시세는 8억 5천만 원, 9억 원입니다. 이것도 매물이 잘 없어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롯데캐슬 프리미어 30평대입니다. 작년 전세가가 10억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15억 원입니다. 매매가가 아니고 전세가입니다. 왜 이럴까요? 단순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2년마다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매물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매물이 4년마다 나오는 거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래량을 증가시켜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는데 정부의 정책들이 시장의 매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인상, 26번의 정책 등등 시장의 매물을 줄여버리면서 가격을 급등시켰었죠. 전세도 매매처럼 매물을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세 대란이 오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하면 나는 3년 전에 전세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줬는데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8억 원이나 재수 없으면 10억 원으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들이 전세가를 올려버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정부 정책이 숨어져 있죠. 지금까지는 2년 계약으로 당연히 2년 뒤에 재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플러스 2년 계약이고 매년 5% 이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가 상승폭이 엄청나죠. 낮으면 0.2%, 높으면 0.9%씩 상승을 하는데 이거 복리입니다. 그럼 임대인들은 앞으로의 가격 상승분을 포함시켜서 전세가를 책정하게 되는 거죠. 즉 전세 계약을 하는데 현재 가치가 아니라 4년간의 미래 가치를 포함시키면서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보상심리입니다. 분명히 정부의 요구대로 2018년에 4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1년에 5%밖에 전세가를 못 올린 거죠. 그래서 최근 전세가를 보면 중구난방으로 가격대가 몇 개로 나눠버려집니다. 이제 4년 단기 임대를 끝낸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데 현재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가가 8억 원인데 자기들은 4년 전에 4억 원의 전세를 준 거죠. 이제 4년 단기 임대가 끝나는 내년이 되면 현재 전세가에서 미래 가치까지 함께 받게 되면서 전세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 전반적인 상황인데 우선 미분양이 줄었습니다. 2019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줄었죠. 즉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주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주택 인허가를 많이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난 4년간 평균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은 올라가 있는데 공급이 증가를 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택 준공입니다. 어떤가요? 준공 실적은 2017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또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하는 아파트 수도 줄고 미분양도 줄고 매매가와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